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뮌헨대학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Only One TUM 운영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뮌헨 공대인데 종합대학 버금가는 학과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전기공학, 정보기술, 컴퓨터 등 또 의학, 스포츠, 건강과학 등 14개 학과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2011년에 무인자동차, 전기차 이걸 선보였어요. 그리고 종합연구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에너지, 기후, 이동성, 건강미 여기도 역시 SDG 아까 프린스턴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이나 같이 하듯이 여기도 역시 SDG에 관한 걸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대도 아마 그걸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컴퓨테이스 정보, 커뮤니케이션, 원자재 개발, 기업대학 특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Only One TUM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 역시 여기 중 하나 대표적인 것은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인 뉴로 로봇 프로젝트. 아까 하버드에서 하는 것처럼 또 뮌헨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전부 다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마 미래학자들의 예측처럼 2023년이 지나면 AI의 지능이 인간 지능을 초월할 걸로 보는 게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5차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소위 말하는 인간 두뇌보다 훨씬 탁월한 AI 지능에 의해서 기계가 산업혁명을 유도하는 시대로 도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AI 로봇이 다 로봇만 있는 공장에서 AI 로봇 매니저가 다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1,000만 명의 AI 아이디를 만들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이거 넘고 케임브리지 대학도 뛰어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500개 분산 회사, 이거 거의 비슷해요. 그 옥스퍼드도 비슷하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대 아까 말씀했듯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역시도 산학협력연구 그리고 홍콩 과학기술대학 이것도 아시아의 온라인 커리큘럼 무쿠 개설하고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설립해서 하는 거 거의 유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홍콩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기업의 설립, 교수진, 직원, 학생, 직원, 홍콩 경제와 사회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는 대학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색입니다.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그다음에 홍콩 중문대학 이것도 인공지능 AI 공동 연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병실 병원 안내 로봇, 자동 약품 조제 등 이 병원과 관련돼서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병원에 가면 어셈블리 라인처럼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사람, 진찰받을 사람, 약만 탈 사람으로 쭉 가게 돼요. 그리고 로봇이 다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미래 산업사회에서는 사라질 직업 2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핀란드 마지막으로 핀란드인데 팀 아카데미 이건 독특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핀란드 아카데미는 1994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컨셉으로 이걸 시작했는데 책상을 빼고 둥그렇게 앉아서 배움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시발점인데 팀 아카데미는 학생, 교수, 강의실 수업이 없는 대신 학습자, 팀 코치, 팀 학습, 기업과 고객으로 구성해서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창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업 듣는 학생 없고 팀이 있다. 수업하는 강의실 없고 24시 개방되는 사무실이 있다. 가르치는 교육의 방식은 없지만 배움은 있다. 교수는 없지만 팀 코치는 있다. 시뮬레이션을 대신하는 실제 비즈니스를 실행한다. 학생들을 통제하는 대신 스스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핀란드의 특징인데 이게 세계로 네트워킹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곧 들어왔거나 들어올 걸로 이렇게 봅니다. 20개 국가의 확산, 핀란드,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우주, 호주, 브라질 등 이거 역시 아까 미네르바 스쿨처럼 알트 공대처럼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보면 영국,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탄자니아까지. 그래서 이게 확산되고 있어서 러닝 플랫폼 네트워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교육 방법에서 완전히 변해서 창업 교육의 특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시간을 제가 많이 쓴 것 같아서 세계 명문대학 혁신 성공 사례의 특징이 뭐냐? 우선은 특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화한 프로그램으로 명문대학들이 어떤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융합적 접근과 네트워크를 한다.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다른 대학과 네트워크, 다른 또 국가와 네트워크, 그걸 접목해서 한다. 이것이 특징이고요. 4차 산업 아젠다 중심 AI와 빅데이터인데 이거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3년 전에 버클리 대학의 빅데이터 전문 교수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공은 Big Data in Education, 교육에서의 빅데이터인데 그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의 9개 연구 중심 대학에 전부 다 지금 확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창안자인데 아주 젊은 친구예요. 그 해서 토론자를 삼성하고 이런 데서 구하려니까 없어요.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전문가가 없어서 토론을 끝내 못하고 그 사람 발표만 시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리더는 앞으로 조총장이 계시는데 저는 21세기 리더십의 핵심은 데이터 베이스드 리더십으로 바뀐다. 데이터를 모르면 안 되고 데이터 없이 리더십 발휘할 수 없다. 그런 세계가 데이터 베이스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분명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걸 분석해 내야 된다. 그런데 이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고 데이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데이터가 없는 국가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리더십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봅니다. 융합적 그다음에 현장 착근형 접근, 인턴십 형식 파괴, 적시성 교육 철학 강조, 대학 간의 공유 체제 구축. 그다음에 only one 이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only one, only first 혁신 강조를 해야 된다. 2등은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역 상생 프로그램 이것이 핵심이다. 아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대학 주도적 혁신이 세계적 흐름이다. 그리고 벽 없는 학습과 연구 융합, 학부, 대학원, 탈전공 영역형 AI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 산업 생태계 연계가 특징이다. 그 다음에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다국적 융합이다. 우리만 벽치고 하는 융합이 아니고 국제 네트워크 융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미국의 유수 연구소에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두 개를 붙였어요. 그 결과는 연구 결과는 우리하고 쉐어 나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을 반드시 그쪽에 가서 채용해서 함께 공동 연구를 한다. 그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자생력을 키우니까 이제 자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걸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LIE는 Research in Education, 연구가 곧 교육이 되고 Learning by Research, 연구에 의해서 학습이 되고 School-based E는 뭐냐면 School-based Enterprise, 그러니까 학교 리서치 파크처럼 큰 걸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게이오 대학처럼 리서치 컴팩트처럼
학교로 유치하는 그런 형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들이 이분들의 특성입니다. 세계 인류 대학들의 혁신의 특성이고 유명 대학들이 어떻게 유명화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조총장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는데 To Seek Prestig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스티지를 추구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네 유형으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같은 대학은 이미 프레스티지가 있는 대학이에요. 그러면 이 프레스티지가 있는 대학은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 중에 전략은 뭐냐면 only one, only first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The future makes us and our life. We make the future. 만들어 본 말인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미래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 삶을 만들고 우리는 또 미래를 만든다. 동시. 그래서 이 대학이 혁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리여왕의 작품 속에 그 명문대학에 대한 얘기를 리여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신의 첩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의문과 우리가 모르는 물질에 대해서 찾아내는 것이 대학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대학에 대한 것은 우리가 끝없는 도전, 새로운 혁신, 그거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40년 정도 되면 세계 대학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한국 대학도 6만 5천 명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상으로 80개가 사라졌습니다. 대학이. 앞으로 2040년 되면 우리나라 대학 2년제까지 한 350, 60 되는데 남을 대학이 한 140개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글로벌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도 예외는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시흥시에서 이 시와 공존해서 살기 위해서는 아까 스탠퍼드 대학에 하듯이 한 21조 정도 주시면 21조 가지고 하시면 완전히 이 시티가 러닝 시티, 스마트 시티로 전환할 것이고 서울대학은 우뚝 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은 두 가지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조총장이 다 커버한 걸 더 뭐 분도덕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첨단 연구 영역의 한 파트. 또 하나는 SDG처럼 인류의 아젠다의 파트. 이 두 개 다 지역사회가 상생 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시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 교수님 감사하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서울대학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최고의 대학. 적어도 탑 5는 들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모든 학과가 탑 5 될 수는 없겠죠. 한 10개만 탑 5 되면 탑 5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현청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 시간보다 25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두 분 총장님께 사실은 하루씩을 드렸어야 되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 사실 서울대학교가 전 세계 대학에서 30위권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약 2만 5천 개의 대학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동성 총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우리 대학 그 평가에서 서울대가 16위를 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새벽에 QS 평가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는 29위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서울대가 QS 평가에 참여한 게 2009년부터였는데
지금 13년 만에 30위권 안으로 들어간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두 분 총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서울대학의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대학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고, 그 선택과 집중이 결실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